네, 안녕하세요. 덕후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올렸던 강의들의 대부분이 이제 리핏이라는 반복 듣기죠. 예, 듣기에 이제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반복 듣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리핏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드리곤 했는데요. 사실은 언어라는 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여러분께 듣기 정도 집중적인 듣기를 위주로 이제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의 영상들이 듣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형식상 영상을 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해서 뭔가 뭐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언어라는 게 이제 읽기만 가지고 우리가 듣기만 가지고 어학을 원활하게 프리토킹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제 책에도 언급드렸지만, 리스닝보다는 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네이티브 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네이티브 박스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그 리스닝보다 스피킹 쪽에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유료 컨텐츠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바로 뭐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멤버십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네이티브 박스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이제 할 생각인데 아직은 뭐 이제 계획 중인 단계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은 리핏 방식은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요즘은 제가 좀 영상이 뜸했는데 제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제가 리핏을 영상을 너무 오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런 너무 긴 영상보다는 좀 짧은 영상, 그리고 좀 별도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 그런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마 기존보다는 좀 다양화될 그럴 예정이고요. 네, 다시 이제 네이티브 박스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제가 무료로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윈도우 기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설치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설치가 되면은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냐 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뭐 지금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이제 그냥 무료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 회사가 이제 이 만들었던 분도 지금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의뢰를 할 수도 없고 이 프로그램 자체로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고 프로그램이 아예 기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박스라는 화면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예 프로그램이 기동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일단 프로그램이 기동이 되면 사용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제 나오죠. 화면이 그 영상 말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아쉽지만 안드로이드나 뭐 맥 같은 그런 쪽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나중에 혹시나 뭐 멤버십을 하게 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구동이 되고 윈도우가 없으신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 프로그램 특히나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프로그램은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주로 이제 리핏으로 듣기 집중적인 연습을 하시고 스피킹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려면 어, 집에서 윈도우의 컴퓨터에서 요 네이티브 박스가 기동이 된다면 네, 집중적으로 말하기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일본어가 아니라도 영어든 다른 언어든 다 컨텐츠만 있으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학 연습을 집중적인 스피킹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닝 연습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 네. 그래서 윈도우에 조금 한정돼 있다라는 것만 빼고는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전자책도 출시를 할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심이 되는 어학 스피킹 프로그램이 바로 이 네이티브 박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네, 이 네이티브 박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면 메뉴가 이 네이티브 박스 싱글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한 5가지 정도가 되죠. 네, 첫 번째가 메인 미디어 스크린, 그 다음에 리스닝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스피치 엑서사이즈, 롤 플레잉, 딕테이션 이렇게 이제 5가지 메뉴가 있는데 메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우리가 그냥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막을 깔아놓고 여기 이제 밑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플레이, 포즈, 스탑. 그 다음에 이 네 개 항목은 자막을 이제 할 건지 아니면은 이 E라고 돼 있는 건 원래는 잉글리시인데 잉글리시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일본어니까 여기는 뭐 일본어 자막을 켤 건지 일본어 자막만 켤 건지 한글 자막만 켤 건지 아니면은 일본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동시에 화면에서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잉글리시하고 그러니까 일본어와 한글을 동시에 자막을 깔고 보는 걸로 말씀드렸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웃의 토토로의 일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츠키가 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토상 캐러멜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본어가 나오고 밑에 이제 한글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한글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일본어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예 자막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순수하게 이제 영상을 보는 우리 그냥 뭐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리스닝 엑서사이즈인데 요거는 리핏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핏에 나오는 개념이랑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역시 이제 자막이 없고 일본어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다 나오게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 리핏하고의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은 리핏 그 말대로 이제 반복이죠. 그래서 2번 반복, 3번 반복, 5번 반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인터벌 한 문장을 말해주고 그 다음 문장을 말하기까지의 인터벌을 2초, 3초, 5초, 10초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앞에 있는 요거를 찍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두 문장만 말하게끔 설정을 해주는데 리핏을 이제 3번 반복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인터벌 이 지금은 2개의 문장인데 2개의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벌을 2초를 줄 건지 3초를 줄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설정을 볼륨이 좀 크니까 조금 내리고요. 설정을 3초, 리핏을 2번만
お、ありがとう。くたびれたかい？お父さん、キャラメル。お、ありがとう。 네, 문장의 인터벌이 3초네요. 네, 제가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렸는데 일단 문장 자체에 대한 인터벌이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진행될 때까지가 인터벌이 3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풀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요. 캡션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반복하고 싶은 문장을 그룹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피치 엑서사이즈죠. 그래서 이제 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리핏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뭐 대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말하기 하는 프로그램은 요 스피치랑 롤플레잉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치 엑서사이즈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건 다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 네이티브 박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이크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PC에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마이크 볼륨을 조절을 해서 마이크로 직접 제가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볼륨은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도 기능을 뭐 맨날 쓰는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은 Select All 해서 사츠키, 아빠, 마을 사람, 메이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씬에서는 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에 해당하는 씬을 제가 선택해서 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요 두 가지 중에 요 위에 거 레코드 유어 보이스라는 부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싱크로너스 리코딩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썩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 리코드 유어 보이스 이 문장에 대해서 본인이 육성으로 녹음을 하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녹음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우가 한번 들려주는 거를 듣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요거를 녹음했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리코드 유어 보이스인데, お父さん、キャラメル。그쵸? 자, 리코드 유어 보이스를 제가 찍고 한번 클릭하고 오토상 캐러멜 요 listen to your voic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토상 캐러멜 그쵸? 다 가지는 못했죠. 이 끝나기 전에 녹음을 해야 돼요. 오토상 캐러멜 오토상 캐러멜 그쵸? 좀 빨리 지나가는데 이 사이에 이 원성우와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녹음을 해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상 캐러멜 그쵸? 근데 이 싱크로너스 리코딩은 이 원성우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제가 동시에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샹 카라메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바로 같이 이거를 누르면은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お父さ 오토샹 ん、キャラメル。 카라메르 그쵸? 그래서 컴패러티브 리스닝을 한번 들어볼게요. お父さ 오토샹 ん、キャラメル。 카라메르 그쵸? 거의 제 소리가 좀 마이크가 묻혀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성우와 제 목소리를 같이 겹쳐서 녹음을 해서 제 제가 말하는 게 원성우와 좀 비슷한지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조금 이제 볼륨을 낮추고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お父さん、 오토상 キャラメル。 카라메르 お父さん、 오토상 キャラメル。 카라메르 네,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금 낮추고 녹음을 하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이제 볼륨이 되겠고요.
요 마이크는 제 이제 음성이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낮추고 나서 요 싱크로너스를 한번 문장마다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직접 말을 해가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원 성우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성우와 비슷한 발음을 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발음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피치 엑서사이즈는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도 이렇게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텍스트를 이렇게 더 작게 해서 한 화면에 더 많은 대사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화면에 딱 좋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롤플레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 한 문장씩 하는 스피치 엑서사이즈도 좋은데 롤플레잉 부분이 상당히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롤플레잉은 제대로 됩니다. 네, 스피치 엑서사이즈는 아까 요 부분이 제대로 좀 동작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좀 그렇던데 롤플레잉 부분은 제대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사츠키 아빠 말사람 메이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이 네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의 대화를 실제 진행을 하면서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롤플레잉 할 때 실제 제가 이 마이크로 얘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녹음은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녹음이 될 거예요. 됐던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방금 해보니까 잘 되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이제 저는 아빠의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아빠의 대사가 되면은 음성이 안 나오고 제가 말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직접 녹음이 되고요. 나중에 요걸 listen to all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대화를 내가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대화를 하는 식으로 실제 음성 녹음이 돼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お父さんキャラメル 오, 아리가또. 쿠타비레타 카이? 모지키다요. 자, 스탑하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お父さんキャラメル 오, 아리가또. 쿠타비레타 카이? 모지키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역할을 실제로 롤플레잉 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나 맡아서 대화를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롤플레잉을 뭐 내가 사츠키도 돼봤다가 그 다음에 아빠도 돼봤다가 마을 사람도 돼봤다가 메이도 돼봤다가 이렇게 4인 인력을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문장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킹 훈련하는 이 네이티브 박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바로 이 롤플레잉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엑서사이즈 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한 문장씩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데 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롤플레잉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롤플레잉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어, 뭔가 대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피치 엑서사이즈와 롤플레잉을 연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스피킹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딕테이션 부분인데 이 영어 부분은 딕테이션이 잘 되는데 일본어는 딕테이션 부분이 원래는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입력이 되는데 일본어는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렇게 이제 원래 타이핑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타이핑이 일본어는 이게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뭐 입력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매칭이 돼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체크를 못 하거든요. 이 영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어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요 추출은 추론은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어떤 문장이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目隠れて 네,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면은 뭐 입력해서 원래는 맞추는 건데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카 그랬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고
뭐 어떤 문장인지 대충 생각했다가 뭐 정답이 맞는지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는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이지, おまわりさんじゃなかった。 네, 쉬운 문장,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그쵸? 어려운 난이도는 아예 안 보이고, お家の方はどなたか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あ、どうも。 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草壁です。引っ越してき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전혀 쉽진 않은데, 그죠? 이게 좀 안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요 롤플레잉 부분하고 스피치 엑서사이즈 부분입니다. 네, 요거가 아주 이제 이 네이티브 박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닝은 어차피 뭐 리핏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고, 네, 그래서 롤플레잉하고 스피치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 뭐 이렇게 듣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짜임새 있고 집중도 있게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이제 대화의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스토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작은 가능해요. 뭐 이렇게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단문장으로라도 이렇게 뭐 패턴 연습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시기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멤버십 안에서 여러분들이 요 네이티브 박스 콘텐츠를 제공을 받으셔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돼요. 직접 만들어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좀 연구를 해서 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직접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따로 이제 알아보시고요. 뭐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 뭐 네이티브 박스를 찾아보시고 뭐 만들어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영어든 일본어든 뭐 다른 외국어든 하시게 되면 훨씬 집중적으로 스피킹 훈련을 할 수 있다. 네, 좀 더 쉽게, 네, 그리고 좀 더 밀도 있게 연습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하루에 단 30분 정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요런 이제 롤플레잉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그 상황이나 아니면 문장을 외우는 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문장 하나 가지고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요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훈련을 하시는 게 상당히 프리토킹을 이제 뭐 하심에 있어 가지고 훨씬 빠르게 네, 그냥 단순하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어,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네이티브 박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그 덕후애니 카페에 보면 이 네이티브 박스에 대해서 설명서를 쫙 올려놨죠. 네, 그래서 그 카페에 오시면은 어차피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 형태의 글로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덕후애니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블로그 글로 설명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씩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이티브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일반 영상에서는 이 네이티브 박스는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영상은 기존처럼 리핏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멤버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은 하긴 할 건데 뭐 아직 그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만간에 공지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네이티브 박스에 대한 부분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